마지막은 내 혼자 사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 혼자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봐야 되는 경우는 외톨이인 거예요.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예를 들어 제가 실직을 했다고 칠게요. 내가 실직하면 애들이 있으면 집사람이랑 나가서 돈 벌겠죠, 그죠? 그러면 내 운은 비록 지금 뭐 재운이 한 개도 없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대가 없겠죠. 집사람이랑 돈 벌겠죠. 만약에 집사람이 돈 벌 처지가 아니면 내가 나가서 노가다로 가든지 밤에 대리운전을 하든지 뭐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의 운은 한 사람에 의해서 조정이 되죠, 그죠? 그걸 우리 후천운이라고 해요. 한 사람을 사주를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가 제가 엉터리라고 인본식 사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한 사람 사주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주에다가 사주 8장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애들은 똑같이 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뭐 합이고 충이고 살이고 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그죠? 전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애들은 다 똑같이 살이 있고 다 똑같이 뭐 충이 있고 합이 있고 그래요. 제 사주는 역마살이 진짜 많은 사주예요. 제 사주는 정말 진짜 역마살이 정말 많은 사주예요. 저는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있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10시에 사무실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에 계속 있어요. 안 돌아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사무실에 일해야 돼. 그래요. 그 역마살 없잖아 그런 거죠. 달라져요. 만약에 제가 그죠 다른 와이프를 만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았으면 또 안 그랬을 거예요. 또 정말 뭐 진짜 돈 많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와이프를 만났으면 그거 살림해라 하고 나는 맨날 여행만 다니겠죠. 진짜 역마살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 후천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후천운은 어떻게 가느냐. 나와 내 배우자를 하죠. 내 배우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이 배우자가 여자인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여자하고 안 하고 남자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여자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라는 사람하고 사업을 할까? B라는 사람하고 사업을 할까? C라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할까? 했을 때 내하고 제일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거 우리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궁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주에는 꼭 있는 게 궁합이에요. 맞아야만 돼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게 됐을 때는 반드시 애를 먹어요.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궁합을 하기 위해서는 둘이가 어떤 식으로 엮여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남녀가 결혼을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오늘 결합 이론이니까 쉽게 결혼을 한다고 칠게요. 어저께 수요일날 공부하러 오셨던 분 중에 보신 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 딸이라고 우리 딸 사귀는 남자인데 둘이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봐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내년부터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남자 이름을 모르니까 결혼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결혼이 있을 때 결혼이 없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주가 있잖아, 그죠? 각각 8자씩 이렇게 있겠죠, 그죠? 8자가 있을 거예요. 이름이 2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가 또 있어요? 대운이라는 게 있죠. 이 사람한테도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대운과 이 대운이 겹쳐요. 이 사람이 이 대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경술대운이라고 칠게요. 이 대운에서 망할 운이야. 그런데 이 사람과 겹치는 그 운에서 재벌이 되는 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재벌 마무가 되겠죠. 맞잖아, 그죠? 그러려면 이 운이 어떻게 겹쳐나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반드시 운이 겹치게 돼 있어요. 꼭 겹쳐요. 어떻게 겹치냐면 몇 년 이렇게 겹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참 신기하게 다 겹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남자의 나이에서 여자의 나이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85년생과 90년생이 둘이가 결혼한다고 칠게요. 그럼 남자가 5살 많죠? 그러면 5죠, 5, 그죠? 5살 많으니까 플러스 5죠. 다음으로 여자의 대운수에서 남자의 대운수를 뺍니다. 대운수는 어디 있느냐? 제가 전에 가르쳤죠. 만세를 아무 자리나 한번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쫙 펴보시면 밑에 숫자 막 있죠. 뭐 37, 64, 55 막 이렇게 있지, 그죠? 위에 있는 게 남자의 대운수입니다. 밑에 있는 게 여자의 대운수. 그러면 남자의 몇 년도 몇 월 며칠의 대운수 딱 찾을 수 있겠죠? 있어요, 만세력에. 만약에 7이다. 여자의 대운수가 3이다. 여자의 대운수를 찾아보니까 5다. 그러면 남자의 나이에서 여자의 나이를 빼라 그랬죠. 빼고 나면 5살이 남자가 많지, 그죠? 여자의 대운수에서 남자의 대운수를 빼요. 우리나라는 정말 공평해요.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여자 한 번, 남자 한 번. 평등입니다. 정말 오행하가 다 평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거 빼면 2지요. 그래서 2개를 더해요. 그럼 얼마입니까? 7이죠. 우리 오행학은 10진법을 쓰거든요. 그러면 7과 10을 하면 7과 3이겠죠. 그죠? 이 사람 둘이는 만나면요. 무조건 대운이 7년, 3년, 7년, 3년, 7년, 3년 이렇게 겹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결혼하느냐? 3년이 겹칠 때 결혼하게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100쌍 중에서 99쌍은 3년이 겹칠 때 결혼합니다. 한 쌍은 7년이 겹칠 때 결혼할 수 있겠죠. 자기 둘이 따로 나가고 우리 둘이 살란다 이래갖고 그냥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걔들은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이혼하거나 시끄럽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무조건 요때 결혼해요. 참 신기하게 의외로 돼 있어요. 이제부터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대운이 항상 이 사람 어떤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결혼을 한다. 그럼 이 사람 나이에서 이 사람 나이를 빼고 이 사람 대운수에서 이 사람 대운수를 빼면 숫자가 뭐 예를 들어 6 이래 나오잖아, 그죠? 그럼 10진법을 쓴다 그랬으니까 6하고 4겠죠. 4년 겹칠 때 결혼을 해요. 대운은 꼭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이렇게 겹쳐나가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사주학은. 희한하게, 그죠? 모든 것이 다 계산으로 풀어갖고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사주학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쉽게 그냥 안 가르쳐줘서 그렇고 자기 혼자서는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니까 쉽게 알 수 있지 안 가르쳐 주면 이거 죽도 모릅니다. 안 가르쳐 줘서 몰라서 배우기 힘들어서 그래서 안에서 그렇지 사주학은 전부 다가 이렇게 계산으로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부터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운이라는 게 있는데 대운은 아주 쉬워요. 아까 같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요거 가지고 하늘은 갑을병정으로 흘러가고요. 땅은 자축인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태어난 해가 양의 해에 태어나면 양, 뭐 갑, 자, 오, 병 뭐 이런 거 그죠? 그때 태어나면 남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렇게 그냥 순리대로 순행을 합니다. 양해에 태어났으니까 남자는 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순행해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요. 거꾸로. 양해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개임신경 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해, 술유, 신미, 오사진, 묘인, 축자해 이렇게 계속 반대로 갑니다. 그럼 음해에 태어나면 여자가 이제 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순행을 합니다. 남자는 거꾸로 가겠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는 양해에 태어나면 순행을 하고 여자는 음해에 태어나면 순행을 합니다. 여자는 양해에 태어나면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자, 아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외우지 말았어요. 이거 수도 없이 나오니까. 땅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양해에 태어났다고 칠게요. 양해에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여자는 양해에 태어나면 거꾸로 갑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임신 경기 무정병을 갖게 이렇게 가고, 만약 여기서부터라면 묘인축자해 그 다음에 해술류 신미 오사지인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은 남자, 음은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는 2017년은 제 것도 만세는 하도 막 다 째졌어요. 아 참, 만세를 가는 사람들이 죽어난 사람들이 집사람이. 자, 정유년이죠. 정유년은 음이죠. 정이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가죠. 여자는요 바로 가요. 이해가시죠? 그죠? 작년에 태어난 놈은 남자는 바로 가고, 작년은 양이니까 그죠? 여자는 거꾸로. 항상 순환이 돼요. 계속 돌아요. 오행하고 무조건 도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야 돼 계속. 그런데 어디를 해를 기준으로 했지 그죠? 그러면 뭐가 도느냐? 다음 달이 예를 들어서 요번 달이 진짜 다 찢었어. 2017년 요번 달이 갑진월이잖아요. 그죠? 갑진.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돌고 뒤로 돕니다. 해는 앞으로 돌까 뒤로 돌까를 보는 거고요. 달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갑진월이니까 요번 달에 태어난 놈은, 원래 태어났으니까 남자는 거꾸로 돈다 그랬죠. 원래 태어난 남자는 요번 달에 태어난 데는 요번 달 갑진월이거든요. 갑부터 거꾸로 도는 거예요. 갑부터는 갑 다음에 개지요. 그래서 대운이 어떻게 되냐면 개, 임, 신, 경, 기, 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나라 대운은 몇 개를 쓰느냐? 무조건 7개를 씁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6개를 썼어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문헌들을 보면은 전부 6개를 썼어요. 왜? 60년이 지나면 죽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환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10년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7개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진이죠. 거꾸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도느냐? 지인부터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자라고 치죠. 원래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바로 돈다 그랬죠. 요번 달에 태어나면 갑진월부터 바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갑부터 바로 돌리면 갑 다음은 을이죠. 그래서 요번 달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지 그죠? 자, 얘가 만약에 대운수가 3이라고 칠게요. 대운수 밑에 뭐 1.1 밑에 보면 대운수 있죠. 그래서요 이 사주학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태어난 해를 갖고는 바로 돌릴까 뒤로 돌릴까, 운이 거꾸로 가는가 바로 가는가를 판단을 해요. 다음으로 태어난 달을 갖고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태어난 월을 갖고는 기준으로 해서 돌리죠. 이렇게 그죠? 대운이 어떻게 나오는가 찾죠. 다음으로 1에는 뭐가 있냐면요 1 밑에는 반드시 대운수가 있어요. 시에는 대운수 없어요. 월에도 대운수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냐면 1에 있어요. 0을 썼으니까 다음 월을 쓰고 그 다음 1을 쓰겠죠. 대운수가 3이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3, 13, 23, 33, 43, 53, 63 요렇게 진행이 돼요. 몇 년 주기예요? 10년이에요. 요거는 뭐냐? 대운이 오는 횟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부터 얘는 이 을사대운이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태어나서 그럼 원래가 17년이지 그죠? 그러면 몇 년부터 하겠어요? 우리는 만세력은 모든 것이 기준이 양력으로 돼 있어요. 음력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가 바뀌는 걸 정하는 거는 입춘 빼고는 무조건 양력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이게 을사대운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요 원래가 17년이니까
18년. 18년 3월부터까지 그죠? 19년, 20년이죠. 그래서 얘는 20년도 지금 4월 며칠이죠? 20년도 4월부터 을사대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서 3년간은 뭘까요? 운이 없는 시간이에요. 무의의 시간입니다. 무의 시간이에요. 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자연입니다.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주가 이 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첫 2020년도 4월부터 언제까지? 20년도 4월부터. 그러니까 4월은 편성 뺄게요. 월은 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20년도부터 몇 년까지? 10년씩 받아요. 그러면 몇 년까지? 29년까지. 2020년도부터 2029년도까지가 얘는 을사대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는데 이게 언제냐면 2017년도죠. 원래 지금 태어났어요. 4월달 그죠? 근데 우리가 가상으로 대운수가 3이라고 했어요. 5랑은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2017년도에 3살부터 운을 받으니까 이때는 뭐 몇 년도냐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얘는 을사대운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29년도까지. 왜? 20년부터 해서 29년까지. 다음 운이 13살부터니까 이게 30년도부터거든요. 30년도가 되면 병호대운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몇 살까지? 몇 년까지 참? 39년도까지. 10년 주기예요. 항상 10년씩 가요. 다음은 정미대운은 몇 년도예요? 그러면 40년도죠. 쉬워요. 몇 년까지? 49년도까지. 무신대운은요? 50년도부터 59년도까지. 기후대운은요? 60년도부터 69년도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원래 2017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태어난 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대운수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무슨 대운이라고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70년부터 79년까지. 여기는 80년부터 89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3대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볼게요. 3대운이 아니고 5대운이라고 칠게요. 대운수는 날짜에 따라 다 달라요. 날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대운수가 그 밑에 보니까 5가 딱 돼 있다. 그래서 5대운이라고 칠게요. 5, 15.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을사대운은 몇 년도부터냐? 17년도부터 5대운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 21년, 22년도죠. 그래서 얘는 22년도부터 을사대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원래 지금 항상 17, 18, 19, 20, 21년도 요때까지는 뭐냐면 무의예요. 대운이 운이 없는 겁니다. 자연인이에요. 내가 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요때부터 언제까지? 31년까지. 왜? 10년이니까. 병호대운은 몇 살부터 해요? 몇 년부터 해요? 그러면 32년부터 41년까지. 정미대운은 42년부터 51년까지. 무신대운은 52년부터 61년까지. 기후대운은 62년부터 71년까지. 경술대운은 72년부터 81년까지. 신해대운은 92년부터 82년부터 91년도까지. 요렇게 얘는 운을 받아가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2047년도다. 지금 2047년도예요. 그러면 어느 대운입니까? 47년도가 속해 있는 데가 정미죠. 얘는 지금 정미대운에 속해 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걸 갖고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대운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운은 10년 주기로 변해요. 왜 10년 주기냐면 우리나라 동양학 모든 것이요 10을 완성수라 해가지고 10주기로 턴이 돼요. 그래서 숫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수는 9예요. 10은 왜 10단인데 그러냐? 10은요 제일 큰 수기 때문에 제일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수라고 해요. 동양학은 참 신기한 게요. 한 개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정말 많은 게 제일 나쁜 걸 수도 있고요. 한 개도 없는 게 제일 나쁜 거고 제일 많은 게 최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때그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우리 한번 오늘 태어난 남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주를 적어갖고 오늘 태어난 애는 2017년도 정유죠. 남자입니다. 정유.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4월 며칠입니까? 제가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13일. 4월 13일은 갑진. 그 다음에 13일은요. 경호. 경호 맞나요? 예. 경호. 이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이 시간 한번 봅시다. 8시 30, 지금 한 30분 됐다 치고 경해 8시 30분이면 경해 8시 30분이면 술시생이네. 그죠? 맞죠? 술시생이니까 병술시가 되겠죠. 요거 이해가시죠? 얘의 대운을 우리 한번 볼게요. 남자라 그랬죠? 이거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죠? 남자는 음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꾸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거꾸로 간다? 갑진에서부터 거꾸로 돌리면 돼요. 하늘은 갑, 땅은 진에서부터. 그러면 갑에서부터 거꾸로 가죠. 그러면 다음 게 뭐예요? 개죠. 개, 임, 신, 경, 기, 무, 정까지만 적으면 돼요. 개, 임, 신, 경, 기, 무, 정 이렇게 7개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땅은 진부터 거꾸로 돌려요. 여기 있네. 그죠? 바로는 1이 돌아가는 거니까 거꾸로는 1이 돌아가죠. 묘, 인, 축, 자, 해, 술, 유까지예요. 묘, 인, 축, 자, 해, 술, 유까지입니다. 항상요, 하늘이 음이면 땅은 하늘이 양이면 땅은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뭘 알아야 돼요? 대운수 알아야 되죠. 남자라 그랬죠. 자, 오늘 4월 며칠요? 13일 날 뭐예요? 숫자가 3. 남자니까 3이죠. 밑에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7이죠. 아래 위다 하면 다 10 되게 돼 있어요. 다 아래 위가 10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전부 10인데 아래 위에 11도 있어요. 앞에 11이. 맞지 그죠? 네. 그거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래요. 두 개를 더해갖고 10이 되는 날은 하나는 3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4하고 7 11이지 그죠?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는 야가 만약에 4면 야는 6이고요. 야가 3이면 야는 7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시간 계산하는 법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그렇게 나뉘어요. 왜 이렇게 4칸을 적지를 못하니까 칸이 적으니까 그냥 4, 7 해놨는데 4, 7은 어떻게 되냐면 기준으로 해서 3과 4 요 말은요 7과 6 요 말이에요. 그래 사주학 하는 사람 전부 이건 몰라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얘는 37운이고요 37운은 몇 시까지는 37운이고 몇 시부터는 465운이에요. 그 시가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시간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요거 할 때. 자, 얘는 요런 운이 갖고 가요. 그런데 얘가 아까 3대 운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3, 13, 23, 33, 43, 53, 63 이렇게 진행이 되죠. 맞지 그죠?
이거는 그냥 위에다 3에다 10씩 더해 나가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과연 계묘대운은 몇 년도부터 계묘대운인가? 원래가 17년도죠. 그러니까 거기다 3 더하면 돼요. 17년, 19년, 20년. 야는 20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10년이니까. 그죠? 20년도부터 20부터 10 하면 돼요. 20, 21, 22, 23, 26, 27, 28, 29잖아요. 그게 열이에요. 29년. 요게 10년이에요. 또 다음 10년은 이운입니다. 그럼 이거는 30년도부터 39년까지. 요거는요. 40년도부터 49년도까지. 요거는 50년도부터 59년도까지. 요거는 60년도부터 69년도까지. 이거 연도입니다. 이거는. 70년도부터 79년도까지.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도. 왜 연도가 중요하냐면 쉽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얘는 지금 애기지요. 근데 얘가 커서 나중에 대학교 입학 시험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할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취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2058년도에 취직을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알라 그러면 얘는 그때 2058년도에 이혼이죠. 그래 이거 갖고 나중에 풀어요. 취직할지 못할지. 요 연도에 요 운에 합을 시켜버리면 취직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풀어내요. 얘는 지 능력이 만약에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삼성전자 취직을 할지 만약에 운이 부모하고 균형을 판단했을 때 아주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결과운이 나쁘다. 그럼 삼성 들어갈 능력이다. 그러면 그럴 수준이다. 그러면 삼성은 못 들어가고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겠죠. 그럼 본인은 늘 그걸 괴로워하고 살겠죠. 그게 관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주를 잘못 생각하는데요. 관운이 없다 이러면 내가 만약에 결과운이 나빠요. 직업운이 나쁩니다. 직업이 없어서 직업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직업운이 나쁜 거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 걸로 봐가지고는 청와대 들어가야 돼요. 정말 항상 1등만 해갖고 항상 막 능력 있게 살아왔어요. 최고로만 모든 결과를 최고로 내고 살아왔어요. 근데 시험만 치면은 다 떨어지네. 고시 시험 치면 떨어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 왜 그래? 결과물이 나빠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죠? 맨날 농땡이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그죠? 취직시험 쳤는데 어째 재수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컨닝 몇 개 했더니 뭐 그걸로 덜컥 후보 1번으로 뒤붙어갖고 그죠? 하나가 중간에 딴 데 가는 바람에 면접 보러 오세요. 그래갖고 갔더니만 면접 보러 아는 아저씨 앉아있어가 그죠? 그래갖고 몇 번 윙크일 했더니만 동그라미 쳐가지고 합격도 해버려요. 다니는 거예요. 그럼 둘이 일에 비교해 봤을 때 속 뒤집어질 일이지 그죠? 얘는 결과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과정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연도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몇 년도에 결혼할지, 몇 년도에 결혼하면 안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거 풀어내는 거 알아야 됩니다.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쉽게 하면 돼요. 쉽죠, 이거? 자, 요렇게 풀어냅니다. 이해가지고죠? 요거를 우리 대운이라 그러고, 대운수 계산법이라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겹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진짜 겹치는 게 있는가? 연도로 하면, 겹치는 게 있는가? 한번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얘는 2045년도에 대운이 이 대운인데, 여자는 딴 대운이겠죠? 여자 대운은 또 다르니까, 그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또 딴 거겠죠? 45년도에 여자 대운은 뭐고, 남자 대운은 뭐냐? 그리고 이 시기가 겹치는 게 나오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는 찾아낼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이해가지고, 그죠? 요건 또 계속 할 거니까, 요것도 이렇게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지우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합 이론을 갖고 참 신기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79년도 7월 21일 양력의 남자. 실제 사주를 이제부터 여러분들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주 수도 없이 찾을 거라고. 79년도 7월 21일 양력의 남자 사주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세요. 79년도. 김인희. 네? 무슨 년? 김인희. 김인년. 네. 7월. 양력은 7월입니다. 신미. 신미 나오는가요? 신미월. 야, 신미월. 21일. 21일은 21일. 기축일. 기축일. 대원수는 며칠이지? 뭐죠? 기축. 4. 4. 네. 꼭 이렇게 살을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적어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죠? 다음으로 그 밑에 요거는 와이프입니다. 둘이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자, 82년 5월 27일 양력의 여자입니다. 제가 신을 필요 없어서 안 적어놨어요. 사주고 분발이 아니기 때문에. 82년도 한번 해봅시다. 신은 여기 임술. 임술. 5월. 임술 맞나요? 5월 27일. 5월. 월사. 월사. 을사. 27일.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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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술. 대운 7. 여자입니다. 야, 7. 7. 네. 자, 이렇게 7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대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볼게요. 남자죠. 기가 음입니까? 야. 음이죠. 야. 그러면 몇 개? 거꾸로 도는 거 알겠죠? 야. 거꾸로 어디서부터? 신미부터 거꾸로 돌아갑니다. 야. 자, 이거 적어놓을게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격, 신, 임, 개. 이름적으로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디서부터? 신부터죠. 야. 거꾸로 돕니다. 이거 신이지, 그죠? 다음은 경이죠. 경, 기, 무, 정, 병, 을, 갑 이래 나오죠. 야. 몇 개? 7개 봅니다. 경, 기, 무, 정, 병, 을, 가 이렇게 나오죠. 다음은 미지요. 야. 미서부터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죠? 야. 그러면 오, 사, 진, 묘, 인, 축, 자. 그죠? 오, 사, 진, 묘, 인, 축, 자 이렇게 되죠. 이해갑니까? 야. 자, 그러면 4대운이라고 했죠. 얘는 4, 14, 24, 34, 44, 54, 64 이건 나이예요. 자, 이건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79년생이기 때문에 4대운이면 몇 년부터입니까? 해보면 돼요. 80, 81, 82, 83 쉽죠? 83년부터 언제까지요? 그럼 92년. 92년. 그렇죠. 92년까지. 얘는 93년부터 야. 02년까지. 03년부터 12년까지. 13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이혼이다, 그죠? 23년부터 32년까지. 33년부터 42년까지. 43년부터 52년도까지.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정묘대운이에요. 정묘대운에 지금 돈 벌고 잘 살고 있을지, 아를 낳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근데 정묘대운에 야가 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도 쥐는 아들의 기운이 강해요. 근데 와이프가 내보다 더 강한 딸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아들 딸 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사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사주를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다 적어놨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요운에 속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다음 이건 이제 여자 거. 이 여자는 임술이죠.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 양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돌죠. 여자니까. 여자는 음이래야 바로 도는데, 그죠? 양이니까 거꾸로 돌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을사를 기준으로 거꾸로 돌리면 돼요. 을부터. 그러면 갑부터 이제 갑이죠. 갑, 개, 임, 신,
경, 기, 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 개, 임, 신, 경, 기, 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에서부터 거꾸로 들어가죠. 사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진, 묘인, 축자, 해, 술 이렇게 들어가죠.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이렇게 갑니다. 대원수가 7이죠. 많다 그죠? 7, 17, 27, 37, 47, 57, 67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몇 년생이냐면요. 82년생이에요. 89년. 82년생이니까 83, 84, 85, 86, 87, 88, 89가 이때부터예요. 89년도부터 90년도 아니다. 98년까지. 98년까지. 그죠? 10년이. 99년도부터 08년까지. 09년도부터 18년도까지. 19년. 19년부터 28년까지. 29년도부터 38년까지. 39년도부터 48년까지. 49년부터 50년도, 58년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여기 속해 있네요. 임술. 야는 지금 정묘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묘운이고 야는 임술운이에요. 그러니까 야사주라는 정묘를 갖고 집어넣어갖고 풀어야 되고 야사주는 임술을 갖고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운이 아까 제가 운이 겹치다 그랬죠? 겹쳐요. 연도가 다르잖아요. 야는 83에서 92, 야는 89에서 98이잖아요. 1년 겹쳐 92년. 맞죠? 요게 몇 년부터냐면요.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예요. 93년도는 야는 기사대운이죠. 그래서 다음 대운이 얘는 기사대운이에요. 93년도부터. 근데 93년도는 아직까지 얘한테는 여기 있죠. 그죠? 얘는 아직 갑진대운이에요. 기사와 갑진대운이죠. 자, 기사대운은 93년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94년도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94년도 그죠? 95년도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96년도도 96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97년도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98년도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98년도지 그죠? 그런데 99년도는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몇 년부터까지냐면요.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게 남자의 기사대운이고 여자의 갑진대운이 두 개가 영향을 받을 때가 요때입니다. 다음으로요. 남자의 기사대운은 02년도가 또 있어요. 99년도도 기사대운입니다. 02년도까지니까 그죠? 여자는 99년도부터는 이민대운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비록 기사대운이라도 여자가 내가 기사대운인데 여자는 갑진대운일 수도 있고 이민대운일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두 개 똑같이 겹쳐나간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절대 안 겹쳐요. 왜냐면 둘이가 요렇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요렇게 붙게 되면 요만큼 다 다음에 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될 거고 그죠? 요렇게 될 거고 지그재그로 항상 붙어나가요. 그러니까 내 운이 비록 돈을 벌 운이라도 여자가 벌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는 운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기사대운에 부자가 될 운이에요. 여자는 갑진대운에 부자가 될 운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둘 다 부자겠죠. 근데 여자는 갑진대운은 끝으로 운이 떨어져요. 그럼 이때 와 남자가 돈 벌어도 여자가 다 까먹고 있으니까 제 운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겹치는 운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때는 언제부터까지냐면요. 99년도부터 99년도 여기 어디 있어? 기사대운에 99년도 여기 있죠.
갑진대원 이민대원에 99년도 99년도 계묘대원에 이민이 계묘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계묘. (99년도) 여기 있죠. 여기도 99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00년도 여기 있죠. 기사에. 여기도 00년도 있죠. 08년도까지니까 그죠. 01년도도 여기 있고 여기 있죠. 02년도도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런데 03년이 되니까 여기로 넘어가 버리네 남자분이 그죠. 그래서 99년도 02년도까지죠. 03년도부터는 남자가 기사대원이 아니고 무진대원으로 바뀌죠. 무진대원으로 바뀝니다. 여자는 03년도에 다 아직도 계묘대원이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사가 2번, 갑진이 2번, 그 다음에 계묘가 2번, 이제 무진이 또 오면 한 번이니까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진. 계묘 썼죠. 2번. 그럼 2번 다 썼으니까 계묘 다음 거. 이민이. 모든 오행학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진 2번 썼죠. 무진 2번 썼으니까 2번 다 썼으니까 이제 정묘고. 그 다음에 이민을 한 번밖에 안 썼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민은 2번 다 썼는데 정묘가 한 번밖에 안 썼죠. 그 정묘 한 번 더 와요. 이민은 2번 다 썼으니까요. 이제 신축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진행이 돼가요. 자, 한번 볼게요. 숫자를 한번 볼게요. 89년도부터 92, 93년도부터 08, 89가 99로 바뀌었죠. 92가 02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는요. 93이 아니고 03이겠죠. 03이 08이겠죠. 여기는요. 13. 09부터 09. 09부터야. 그 다음에 12. 12겠죠. 그죠? 여기는요. 13년부터 18년도까지. 여기는요. 19부터 22까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겹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겹치는 횟수를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89, 90, 91, 92 4년 겹치죠. 여기 4년이잖아요. 89, 90, 91, 92 맞죠? 요거는요. 93, 94, 95, 96, 97, 98 6년이죠.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이렇게 겹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주하고 꼭 이렇게 항상 모든 게 순환이 되도록 돼 있어요. 순환이 안 되면 그거는 사주가 아니에요. 모든 사주의 원칙은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키는 방법도 오행학적으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왜 동양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순환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 아까 같이 과연 나이하고 그거 했을 때 요래 나오는 거 한번 보자고요. 남자의 나이가 79년이고요. 여자가 82년이에요. 몇 살 차이 납니까? 남자의 나이에서 여자의 나이 빼라 그랬죠. 3년 나이 3살 나죠. 3. 그 다음에 여자의 대운수에서 남자의 대운수 빼라 그랬죠. 여자의 대운수는 7. 남자의 대운수는 4. 빼고 나면 3이죠. 두 개 더 하라 그랬죠. 그럼 6이죠. 6하고 4죠. 그렇지 그죠? 그래서 얘들은 4년 6년 4년 6년 봐요.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겹쳐요. 언제 결혼하냐? 4년이 겹칠 때 얘들은 결혼하는 운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요. 요때 결혼하든 요때 결혼하든 요때 결혼하든 요때 결혼하든 결혼이 돼요. 그런데 이때는 어리니까 결혼을 못하죠. 옛날 조선시대는 이때 했어요. 어릴 때 조언할 때는 이때 했어요. 이게 꼭 맞춰 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무조건 이거 맞춰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른이니까 언제 해요? 4년 겹칠 이때죠. 나들 09년부터 12년도에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실제로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재혼을 한다. 그러면 근데 또
4년 겹칠 때 이때나 이때 결혼하는 운이 또 와요. 그러면 야들은 요때 결혼했으니까 이전은 둘이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운이 필요 없는 거죠. 이때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4년 겹치는 운부터. 그죠? 이렇게 사주를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 4년 겹치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얘들은 오행의 기세들을 다 균형을 내가지고 이제부터 판단하는 거. 사주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사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때 돼가지고 그죠? 야 남자는 부자 될 운이에요. 무진이 부자 될 운입니다. 근데 여자는 이민의 가난할 운이에요. 그럼 야들은요 이때 가고 남자가 돈 시커 벌었는데 여자가 다 까먹어가지고 자꾸 말까지 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정묘운으로 바뀜으로써 남자가 굉장히 가난해져요. 돈을 못 벌 운이에요. 그럼 아까 이민운에 여자 까먹을 운이라고 했죠. 남자도 까먹고 여자도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먹을 운이지. 그죠? 그런데 여자가 신축운으로 가면서 굉장히 부자가 될 운이라고 칠게요. 남자 까먹을 운이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 이제 살만해지지.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남녀가 둘이 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본식 사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죠? 대운을 대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사주를 갖고만 판단해. 당신은 부자가 될 운이다. 언제부터 부자가 되냐는 거야. 내가 과연 부자가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고 칠 운이야. 그럼 나는 돈 들어오는 돈 있는데 다 나가고 나서 돈이 없어.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주 해석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주라는 거예요. 이 운들이 이건 남자 운이고 이건 여자 운이에요. 왜 이렇게 겹쳐서 정리하면 연도별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떤 운에 만약에 굉장히 뭐가 좋아질 운인 반면에 여자가 나빠질 운일 수도 있어요. 또 남자가 좋아지는데 여자도 같이 좋아질 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게 되는 이 사이에는 그러니까 우리 남자가 부자가 될 운이라고 칠게요. 이 운이. 여자가 부자가 될 운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정말 금전적으로 부자가 된 운은 요때예요. 남녀가 동시에 겹쳐 있는데 그죠? 정말 이때 남자도 막 재움이 터지고 여자도 재움이 터지겠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주학을 하려면. 그래서 사주학이라는 거는 요렇게 계산을 다 해내고 이 기세들을 다 판단을 해갖고 균형을 맞췄을 때 형태를 맞춰갖고 균형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 시간 이 처음에 사주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남자 사이에도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나와 선생님이 그죠? 동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죠? 몇 년 동안에 잘 될 수도 있고 또 동업 오래 사귀지 못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럼 우리가 오래 사귈 운이 있는지 없는지는 만난 시기가 이 시기면 우리가 궁합이 맞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궁합이 안 맞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에 만났으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만나면 오래 지속되겠죠. 왜? 궁합적으로는 시기가 맞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두 사람이 맞는 시기별 그것들을 다 판단을 했어요. 각자 운들 간에 다 해요. 이거는 나와 선생님도 그렇지만 나와 선생님 관계도 선생님과 선생님 관계도 똑같아요. 둘이 뭐 우리 의기투합 해갖고 뭐 하자 그랬는데 둘이가 이 시기가 맞아갖고 결합이 만약에 잘 됐다 그럼 진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결합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등 돌리고 깨질 운도 있잖아요. 이혼할 운 있어요. 요즘 이혼 많이 하잖아요. 조선시대는 이걸 다 봤기 때문에요.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결합이 깨질 운이잖아요. 이혼 결혼을 안 시켜요. 너들 헤어질 운.